예, 갑자기 끊어졌네요. 자, 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거꾸로. 예. 그러니까, 분열은 그러니까, 무겁고 가볍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핵분열이라고 하면, 그냥 쪼개지는 거구나. 융합이라고 하면, 그냥, 뭐예요. 서로 합쳐지는 거구나. 물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런데, 이게 이제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가 가벼운 원자들로 쪼개지는 것이라면,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들이 서로 합해져서 조금 더 무거운 원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들 다 융합하든 분열하든 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고, 요 방사성 붕괴는 이제 여기서도 에너지가 방출돼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불안정한 원자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걸 방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말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붕괴라고 하니까 이제 뭐 흩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반대 의미죠. 오히려 불안정한 것이 조금 더 안정,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성 붕괴는. 그래서 핵융합, 핵분열, 방사성 붕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요 무겁다, 가볍다라는 거, 붕괴라는 것은 불안정한 원자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원자 상태로 옮겨간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핵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예. 당연히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화학 에너지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가지고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어떤 에너지는 15,000원의 어떤 에너지를 어, 내고, 근데 어떤 에너지는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의 에너지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10만 원을 내는 에너지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핵 에너지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을 태우죠. 예, 연소. 그럼 예를 들면은 수소와 탄소. 열을 가하면은 수소와 탄소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1전자볼트. 그러면 1볼트 건전지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될 때
전자가 얻는 에너지 양을 1전자볼트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핵에너지하고 화학에너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핵에너지가 화학 반응보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얻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거의 뭐 그냥 예,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예, 100만 배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한 개의 우라늄은 동위 원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호가 이렇게 붙는데 235 같은 경우에 우라늄 235 한 개. 중요한 건 한 개. 한 개가 핵 분열할 때 약 2억 전자볼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할 때 2억 전자볼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핵 에너지를 더 이상 이제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논쟁 중이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주장도 이제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처럼 이제 핵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단지 이제 그 핵발전소를 짓는 문제, 그 다음에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 그리고 이 핵발전소를 운영했을 때 다 쓰고 그 핵에너지를 다 쓰고 남은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핵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에너지를 쉽게 못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핵에너지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에너지를 얻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핵에너지 만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핵폭탄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 에너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중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일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우라늄은 어떤 약한 방사성을 가진 금속 원소, 방사능, 그래서 여기는 뭐 동위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동위 원소들을 그냥 번호를 붙이면 돼. 238, 뭐 235, 234 이런 식으로. 예. 238, 235, 234가 좀 이제 중요한 동위 원소들이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 플루토늄은 사실은 이거는 기밀이었어요. 예. 요 물질이 기밀이었다. 물론 지금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밀이었는데, 역시나 이거는 왜냐하면 핵폭탄의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기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은, 뭐, 글렌 시보그라는 사람과 에드윈 맥밀런, 아서 월이라는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1941년에 플루토늄을 생산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핵화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1941년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됐는데 요 알려진 거는 1948년에 알려진 거죠. 왜냐하면 요 기밀사항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하지만은 여러분들 플루토늄은 생각보다는 외부 노출에 의한 건강의 위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플루토늄만 따진다면. 네.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질문 6 정도가 되는데, 원자로가 그 핵폭탄처럼 폭발하지 않는 이유. 요게 재밌는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냥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원자로가 기본적으로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폭탄에 쓰이는 원료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면은, 원자로도 그러면 핵폭탄처럼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폭발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 원자로가 핵폭탄처럼 폭발을 하면, 원자로를 안 짓는 게 낫겠죠, 차라리. 전기를 좀 적게 쓰는 게 낫지, 예, 핵폭탄처럼 폭발한다면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 원자력 발전소가 꽤 있죠. 예. 핵폭탄처럼 폭발한다면은, 남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폭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 핵발전소를 지을 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짓는 사람들이. 요것은 연쇄 핵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폭탄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유는 연쇄적인 핵반응이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요거는 원자로에, 그러니까 핵 발전소에서는 요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연쇄 핵반응이 일어나긴 나는데, 요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분열 물질, 뭐 그거는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겠죠. 예. 요 핵분열 물질이 뭐냐면은 요것도 농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농도가 너무 묽어지면은 이것이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가 짙어져야지만이 이것이 연쇄 핵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핵 발전소는 핵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핵폭탄처럼 폭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사고 난다 하더라도, 예, 안 되기 때문에 연쇄 핵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핵분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사용하긴 사용하지만 뭐예요? 농도를 일정 정도 유지를 하죠. 그래서 농도가 너무 짙어버리면은 연쇄 핵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냐면 핵폭탄처럼 폭발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시간이 조금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핵연료 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